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고자 오늘 전화 연결을 좀 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나가겠다고 광주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우선은 아마도 이제 이 연동형 비례제로 간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당대표께서요. 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다시 또 위성 정당을 만들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경쟁 상대 정당인 가장 큰 정당인 이제 국민의힘이 비례 그 제도로 갔을 때 위성 정당을 만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안 만들 수는 없다 전략적으로 선거는 어차피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그러면 그 위성 정당 을 만드는 것을 완전히 피하진 않더라도 원래 연동형 비례제 취지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고민 끝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위성 정당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위성 정당은 아니지만 통합형 비례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혹여 이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들 그러니까 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로부터 자유로우려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명분이 좀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이제 소수 정당 이제 배려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검증의 문제, 그다음 자질의 문제 이런 것들 그 원래 비례제 취지의 문제 그와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다 통합을 했을 때 그 통합의 취지나 대의 명분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 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맞는 뭔가 국민들이 이 면면을 봤을 때 이게 비례제 원래 어떤 자질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맞고 또 큰 틀에서 그것을 통합하는 그 통합의 어떤 공통 부모가 지금 나라를 좀 바로 세워서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야당으로서 견제하겠다라는 데도 좀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구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고 아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미 발기인 데까지 끝냈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비례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도 뭔가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야당의 어떤 본인들과의 색깔을 같이 하는 또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간다는 건지 약간 헷갈려하는 청취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함께 간 그 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후자로 갔을 때 예년의 경우를 보면 좀 난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비례대표들의 자질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검증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소수 정당들 난립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이거는 위성정당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하는 거냐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자 이렇게 국민들 의견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검증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소수 정당들의
어떤 그 자유로운 원내 진입을 좀 보장하자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방치를 했을 때 오히려 무책임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결국에는 그 비난이 민주당으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요. 그래서 자질 검증이라든가 그리고 원래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들어간다고 다 국민들이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면면들을 봤을 때 자질도 그렇지만 원래 비례의 어떤 취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 그다음에 어떤 그 대변되지 못하는 목소리를 담는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결국은 야당의 비례대표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 정권을 얼마나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역량을 갖고 있느냐, 또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그 자질과 또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맞아요. 결국 이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나눠먹기, 진보 진영이 나눠먹기 이렇게 비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막 또 뭔가 다툼이 막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취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민의 미래 이런 식으로 국민의 힘이 하듯이 그런 식의 그 위성 정당을 하지 않고 나름의 어떤 취지를 살리고 노력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위성정당 사례를 국민들이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저도 느낄까 지금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또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네.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더니 또 만드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간과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떡하냐. 상대가 만드는데 안 만들고 있으면 선거를 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또 이름 수긍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그 구성 과정에서의 또 이 대의 명분, 그죠? 이 대의 명분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소수를 배려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 자칫 나눠먹기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으로서의 대안 세력,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이 엄중한 상황에서 엄중한 시국에서 정권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거냐 이 면면들을 보고 그래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이 조화를 이루어내면 저는 이렇게 약간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수긍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카드를 꺼내든 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거.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광주에 와서도 그랬지만 칼을 든 상대한테 방패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칼을 든 상대에게 방패라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성 정당을 이미 국민의힘은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어쨌든 현실적으로 경쟁 또는 좋게 얘기하면 경쟁이고요. 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진영 간의 대립과 이런 게 격화돼 있는 상태인데요. 상대가 위성 정당을 만든다라는 것은 자신들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출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의회에서는 그 표대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어떤 정책적 표대결이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것조차도 통과가 안 되는 통과돼도 거부권이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실현이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어떤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툴이 그런 의석 분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의회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뭐 제1야당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그래서 정권을 견제하고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 다수의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만드는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성정당 사례를 과거에 국민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위성정당은 학습된 어떤 생각이 발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위성정당이 나온다고 해서 선거의 표심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만.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대담을 미뤘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신년대담을 생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기자회견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네. 녹화 방송으로 나갑니다. 네. 예. 우리 뭐 그 신년 대담을 인터뷰 형식으로 할 것이다. 기자회견은 안 하고 그래서 질문 같은 걸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냥 뭐 굉장히 시대에 좀 뒤떨어진 방식이죠. 네. 그래서 소통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질 거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예상이 됐죠. 그러면서 많은 비판들을 사람들이 해오긴 했는데요. 다만 근데 거기서 더 또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나마 그것조차도 녹화를 한다. 생방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이 기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문을 기자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뭐 하는 거냐? 그 왜 하냐 도대체.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녹화를 해서 그럼 뭐 편집도 하고 수정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이 소통이 두렵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럴 거면 왜 하냐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할 거고요.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과거 대선 때와는 달리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단순한 어떤 해명이나 혹은 그 역공으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지났다라고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 방면에 그냥 단순한 명품백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 조작 문제도 상당히 뭔가가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많이 드러나 있고요. 의구심이 더 커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들로 인해서 이 수사도 그렇고 국가의 권력기관이 여사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 또 대통령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직권이 남용되고 있거나 공권력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결국에는 크게 보면 국정농단 혹은 어떤 이 헌법 정신의 위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은 거의 게이트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해명하는 수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수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를 안이하게 자꾸 풀다 보면 이 문제는 계속 쌓여서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또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다. 그래서 이거 기자회견도 하고 부딪힐 건 빨리 부딪히고 맞을 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가십성의 문제 차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어떤 탄핵건도 있었지만, 그때 탄핵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를 실제로 했던 분 아십니까? 대통령께서요.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다시 그러한 어떤 의심을 받는, 또는 그 영부인이 그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좌절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도대체 안 되냐,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개인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에서 좀 양보하고 지금은 뭔가 각오할 건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관련된 어떤 의심들 관련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태도, 그다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이 일련의 태도를 보면 시원하게 해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취재의 윤리라든가, 그래서 피해자다라는 것을 강조할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고 대통령의 자리는 가장 높은 공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가 다시 비극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대통령 나왔을 때 초심, 혹은 그때 수사받던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그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만약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것이 또 어떻게 민심으로 반영이 될지, 물론 선거에서 누구의 승리와 패배가 있긴 하겠지만 전 단순히 야당의 승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계속해서 어떤 그 논란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이 경제나 외교안보 이런 어떤 우리의 생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걱정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은 맞을 건 맞고 털어가야 되는데 수사도 빨리 받고요. 이게 언제 정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네. 피해자라는 얘기를 오늘도 할까요? 함정 수사 취재였다. 피해자다. 좀 할 걸로 보는데요. 할 걸로 본다. 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면 네. 그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수사를 받을 것이고, 또 특검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충분히 어떤 국민들의 의구심도 해소하고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러면 뭐 굳이 이런 방식으로 아주 그 녹화 방식,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 그냥 오히려 그것은 질문하는,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오시면 기자들이 당황할지도 모를 텐데요. 그죠? 그러면 그 기자회견하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죠. 하시고 또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진짜 다 이렇게 응당의 어떤 책임을 다 지겠다, 또 수사도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수긍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영부인 문제는 영부인이더라도 대통령 대통령대로 국정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하는 걸 보면 그냥 역시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 태도가 바뀌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감 없고 당당하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요. 끝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은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관련해서 약간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본인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뭐 어쨌든 숙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숙고 중에 있는데요. 네.
여하튼 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도요. 여러 가지 또 비판했던 지점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사실은 또 뿌리였기 때문에 애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뭐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리겠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시국에서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야당,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의 위기와 이 경제 파탄에 대한 걱정들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야당으로서 좀 민주당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또 좋은 뭐 서로 민민할 수 있는 결과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